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2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은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이 신금일간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공부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금은 대개 비유를 할 때 어저께 양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 완악한,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리 어떻게 돼요? 주옥이라든가 주옥 아시죠? 보석, 반지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주옥에 해당이 되겠죠. 주옥이라든가 말씀드렸지만 보석 같은 거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근처 가면은 시계도 팔고 반지도 팔고 귀걸이도 팔고 목걸이도 파는 어떤 금빵이라고 그러죠. 금빵, 금은방 가게 되면 거기에 잘 진열된 장신구들이라든가 어떤 주얼리라든가 반지 같은 거 많이 있죠. 이것이 다 신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기 익산 옛날에 일이었죠. 익산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거기에 익산 쪽에 귀금속 단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직접 거기서 세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보면 자, 다양한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다 신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청자라든가 조선시대 때 백자라든가 분청사기 뭐 이런 어떤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 있죠. 유리 우리 집안에 유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그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정유라고 하는 일주가 있죠. 정유라고 하는 것은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꽃의 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유 일주를 물상으로 두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되게 뭐 전기불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뭐 네온사인 같은 거 네온사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런 등불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정유일주로 이렇게 비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고 하는 것, 네온사인이라든가 전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유리관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기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정유일주가 바로 네온사인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라서 이미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이 된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캐낸 사금이라든가 원래 금괴를 갖다가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순도 99.9%의 금괴를 갖다가 다시 녹여서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다시 그거를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그건 다시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를 다시 녹여서 다시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불로서 단련을 할 필요가 없다. 단 신금 같은 경우는 잘 닦아야지만 보석, 반지, 주옥으로서 광채라든가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로서 어떻게 돼? 이거는 도세주옥하는 것이 신금이 으로서의 용도가 잘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먼지가 끼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임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무기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무기토는 토는 수를 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다 하더라도 되게 인성과 좀 거리가 좀 멀고요.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신금이 오염되거나 오금된다고 하죠. 오금, 신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해서 오금된다거나 아니면 매금이 돼버렸다. 땅에 토다 매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번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진흙 속에라든가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금을 땅속에서 꺼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사가 되겠죠. 물론 무기토가 잠난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 간목도 필요가 없는데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특히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따라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되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계절로서는 모하 내지는 개하, 즉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화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일간이 자칫 잘못하면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 소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또 미월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미월은 나눠볼 수가 있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이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대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서를 기준으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에 태어난 것으로 놓고 간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자칫 왕화, 뜨거운 화에 의해서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단 뜨거운 열기 자체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4, 5, 미월은 다 공이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생주해 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금이 4월도 그렇고요. 5월도 그렇고 미월 중 상반월까지는 임수와 금으로서 용신 그리고 희신을 치용하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어떤 중화된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 중화가 되어야지만 신금이 광채가 나고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용신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희신은 금이 되는 것이죠. 이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생하지만 일간신금이 뿌리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금 하나 가지고 일신이익의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 하반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넘어가게 되고요. 하반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토왕절, 토가 사령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반월이 되면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수가 진기. 그래서 뭐 경금이 어저께 경금 얘기했지만은 경금이 미월에 하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내적으로 좀 실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떤 좀 약간 강해지고 약간 내적으로 실해지는 거는 똑같은데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금인 경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활을 써서 능히 나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금 자체가 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까 말했던 보석이라든가 이런 주옥 같은 것이 좀 조금 더 커진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금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신금 자체는 보석, 주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하든 왕하지 않든 간에 일단 문제는 뭐냐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 있어서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해야지만은 어떻게 돼? 신금 자체가 광채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미월의 상반월 때는 똑같이 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그때 임수의 용도는 조후하는 용도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은 뜨거운 열기를 낮춰주는 그런 용도가 컸다라고 하면 지금 하반월의 임수의 용도는 조후의 용도는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이 좀 있어야지만 신금, 이 금이 임수도 생해주게 되고요. 신금의 뿌리도 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이쯤 임수가 있고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반월이 됐든 하반월이 됐든 뭐 똑같습니다. 선생님 뭐 똑같은 걸 뭐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월은 뭐예요? 금수가 많으면 삼복생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만약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화를 취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상반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 신금이 미월중 상반월은 약해요.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근데 미월중 하반월 정도 때는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왕하지도 않다. 그렇죠? 약하지도 왕하지 않다.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임수를 쓰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써 일간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임수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수가 좀 더 많게 되면 화를 치용해서 조우해야 되는, 이때는 더워서 조우하는 게 아니라 한기가 생겨서 조우하는 것이죠. 반대죠. 5월은 뜨거워서 수로서 조후, 시원하게 만드는 거지만 미월 하반할 때는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봤을 때 외형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쉬운 말로 쌍둥이죠. 쌍둥이. 미월을 상반월과 하반월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주가 완전히 정해졌을 때는 이게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용신이라든가 희신이라든가 귀신의 판이 아니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굳이 또 격국으로 본다고 하면 어저께 경금 같으면 정인격이었지만 일단 일간이 음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평인이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뭐 편인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자, 경금 같은 경우 어저께 다시 무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모황 자세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으면 신금이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모왕자상하다. 어저께와 같이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무토라든가 또 지지로 토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주국세가 모왕자상한 상태에서 모왕자세, 자쇠한 상태로 사주국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도 토가 많아진 거는 꺼리게 되는 바이지만은 은금인 신금은 경금과는 달라서 더더군다나 토가 많아지는 것을 더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임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파극, 용신으로서 임수도 파극하게 되는 것이지만 신금 자체도 매금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신금은 매금되면 거의 뭐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금하고 비슷한 게 개수 같은 경우도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미월이라든가 다른 진술충미 월에 태어났는데 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금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같은 경우 미월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된 것만 갖고는 뭐 신금이 약간 오염될 수 있다, 오금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은 신금이 매금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신금이 그래도 오금, 더럽혀지고 녹이 슬고 약간 먼지 같은 것, 티끌 같은 것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면 뭐 간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수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지 이제 해수가 있긴 한데 이 해중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미월의 토왕절에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해중 임수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이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해수가 기토를 봐서 혼임되는 것을 오히려 이용한다 그랬죠. 혼임, 그죠? 혼임이라고 해서 임수가 탁해진다, 혼합돼서 탁해진다고 해서 가불목 같은 경우는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더 좋아져서 이 혼임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지만은 신금 같으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야 신금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신금을 어떻게 돼? 흙탕물로 씻으면 약간은 씻어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흙탕물에 있는 부유물질이 남게 되는 그런 단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좀 투출해서 좀 물을 정화시켜준, 간목이 있게 되면 이 토라든가 이런 부유물질을, 그죠? 정수기 필터가 물을 정수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하나 정도 있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다시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된다서 신미일주가 되는데, 신미일주인 사람들은 약간 신경이 좀 예민하고 신경이 약간 까탈스럽고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토, 즉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물상눈으로 보게 되면 신금일간이 미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모래 위에, 쉬운 말로 요즘 뜨거워서 이제 해수욕장 같은데 가죠. 근데 이 모래사장, 물이 젖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물이 젖어 있지 않은 그런 백사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피부가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자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정도로 뜨거운 모래잖아요. 그래서 그 신금 같은 것이 신밀주라고 하면 그 연인들끼리 반지 끼고 거기서 놀다가 자칫해서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사장에 반지가 묻히는 것 같죠. 그래서 신미일주가 바로 모래사장 위에 신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뜨거운 모래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칫 뭐 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금이 어떻게 돼? 탁해지고 어떻게 돼요? 뭔가 부유물질이 묻고 자칫하면 그 모래사장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이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 되게 신경이 많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토가 다시 왕해지는 거고 똑같죠. 그래도 뭐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 매금까지는 아닌데 반 정도 묻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목 정도 있어서 토를 좀 제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월간을 보게 되면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음금이기 때문에 뭐 일간인 신금이나 월간인 신금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더 낫다. 왜냐하면 수라도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주도 어떻게 돼요? 물론 무토가 투출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생시에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반드시 10중 8구는 이제 매금돼서 신금의 용도가 없게 되고요.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 연지 있는 해수마저 어떻게 돼요? 매몰될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토를 천간에서 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무토를 봤다라고 하면 그 무토를 제해줄 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토왕절 미월에 일지에도 미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기토가 있어서 토가 좀 중하죠. 중중하다라고 표현하죠. 무거울 중자 두 개를 써서 중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대고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자수를 깔고 있다고 해서 이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령을 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신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 있는데, 이 무토를 제어할 방법이 없죠.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굉장히 공력이 작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매금될 수밖에 없다. 자, 울로에서라도 천간으로 목이 온다거나, 차라리 아니면 금운이 와가지고 왕한 토의 기운을 금으로 설하고 그 금운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통기라도 되고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와서 얘를 제해주면 좋겠지만, 역시나 기토가 있게 되면 얘를 제하지 않고 간목, 이렇게 여기도 간목이 올 수가 있겠고 여기도 간목이 올 수가 있겠죠. 이건 갑술 때문에 또 간목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중에 얘가 와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기토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이 간목의 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운하고 세운하고 또 이렇게
이 원료 그 사주 원국하고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간목이 와서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은 똑같이 이 기토하고 타합하게 해서 이 무토를 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그 세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대운의 흐름은 그렇게 10년씩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간목이 온다 하더라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차라리 금수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왕한토를 설에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가 무술시가 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가 있어서 그 자수가 이 미토를 어떻게 됩니까? 윤토시켜서 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미월에 미토가 있고요. 술토까지 있게 되면 이 무토는 그냥 무토가 아니라 그냥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반지 하나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 있죠. 병중득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 병중 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병중득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갑인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수기가 없어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이 간목이 토를 어떻게 돼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운이 있어야지만 생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목이 좀 있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중득약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병중무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이 상황이 병이 너무 중한데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은 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병이 굉장히 좀 심한 병이에요. 뭐 약간 폐렴이라든가 좀 중한 병인데 이 해중 간목 있는 정도는 그냥 아스피린 하나 정도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냥 그에 합당한 약을 얻어야지 병이 나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고통만 이렇게 면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전투 영화라든가 그런 전쟁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병사가 다쳤을 때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다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거기서 기부술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전쟁터에서 그거를 할 수 없죠. 가장 좋은 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약 주사를 이렇게 놓아주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돼? 임시방편이지. 그거는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병중무약하고 똑같은 거죠. 병중득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중한데 그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얻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런 사주가 오히려 더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병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처지에 내가 몰린 거지만 약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극한 처지를 내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병이 중한데 약을 얻은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사주들을 제가 보지 않았고 뭐 정확하지 않은 생수 밤서 끼워 맞추기 통변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유명인들의 사주는 저는 잘 통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무술시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토가 투수출한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미축이 되니까 어차피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중무약 기토도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뭐 위협적으로 매금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금시키게 되고요. 적당히 또 땅에 묻히게 즉 토다 매금할 수 있는 이렇게 많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미증을목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기토를 제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맞고요. 차라리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토를 제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병이 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시 축미충이 되고 축미충이 되면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병이 중하죠. 또 다시 진토를 받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오염오금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묻은 신금을 뭐 임수로서 이렇게 좀 도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토가 많게 되면 임수도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목이라든가 금이 와서 토를 제하거나 아니면 술을 좀 더 생해주게 되면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약간 탁기가 좀 덜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운 같은 것이 오는 것이 금운 같은 것이 오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갑목시는 없고요.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오미합화이겠죠. 화가 왕해지는 것은 뭐 왕해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쁠 거 없는 게 뭐냐면 토가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거는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제가 왜 갑오시를 보냐면 이거 갑목이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갑목이 약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밑중을목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밑중을목 여기도 통근할 수도 있겠고 연지에 해주는 갑목에 어떻게 됩니까? 장생처에 되기 때문에 이 해중 갑목, 해중 임수가 다 갑목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능히 토를 좀 억제시켜 줘서 토가 신금을 매금시키거나 아니면은 신금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도 갑기가 합해서 갑목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갑목의 용도가 있고요. 능히 토를 제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갑기 파는 것으로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토를 제하는 것으로 보는 거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큰 차이가 나는 것밖에 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기 합한다라고 하면 이 기토가 금을 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은 토를 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목도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인성 기토도 금을 생해주는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떨어져서 제한다라고 보면은 토가 어떻게 됩니까? 금을 더럽히는 것을 목으로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